안녕하세요. 29% 모닝 리포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정말 한편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AI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든 이걸 버텨내면서 끌어올리려고 했거든요. 과연 이 힘겨루기 누가 이겼을까요? 자, 결과를 보니까요. 정말 딱 반으로 갈렸습니다. 다우랑 S&P 500은 결국 힘에 붙여서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걸 이겨내고 홀로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둘로 딱 나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따라가 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어제 시장의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반대로 시장을 지켜낸 AI 투자 열풍을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웃고 울었는지 살펴본 뒤에 앞으로의 투자 전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제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리스크와 기대감의 정면 충돌.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아주 큰 악재가 있었고요. 이걸 막아선 건 식을 줄 모르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개의 힘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적표가 바로 이렇습니다. 다우지수는 0.61%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0.08%, 뭐 거의 보합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0.08% 상승하면서 간신히 방어에 성공했죠.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낸 힘의 원천,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던 그 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바로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이러다 전 세계 원유 공급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순식간에 확 퍼진 겁니다. 이 공포감은 곧바로 유가에 반영됐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4에서 5% 가까이 폭증해버렸죠. 아시다시피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 비용 늘어나고 우리 지갑도 얇아지니까요. 주식시장에는 정말 직접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려 4억 배럴이라는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풀어서 유가를 잡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줄다리기에서 반대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악재를 버텨내고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아낸 강력한 힘, 바로 AI를 향한 뜨거운 투자 열기였는데요.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굳건한 방어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좀 불안하더라도 앞으로 AI를 위한 서버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그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시장에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기대감이 변동성 속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준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4~5%대 급등을 했고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 TSMC도 2%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AI 칩의 대장인 엔비디아, 그리고 그 경쟁자인 AMD까지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온기가 확 퍼지는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시장의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희비가 아주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과연 어제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승한 쪽과 하락한 쪽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국 판매가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자동차 섹터가 강했고요. 유가 급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에너지 섹터도 당연히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주가 약했고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 흐름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클라우드 기업이죠. 오라클은 실적 전망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9%나 폭등했고요. 테슬라도 중국 판매 호조 소식에 힘입어 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캠벨 수프는 연간 전망을 낮췄다는 이유로 7%나 급락했죠.
결국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의 개별적인 스토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물론 중동 리스크나 유가 같은 변수들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요. 사실 시장의 관심은 벌써 다음 이벤트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네, 바로 이날입니다. 3월 13일.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이날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거든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해서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를 따라가기보다는 AI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을 선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불안감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기술 혁신의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가? 지금까지 29% 모닝 리포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